바람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메마른 나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 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푼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사랑이란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주보면 눈 속에 있어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 언제나 달려가 언제나 달려가리. 안녕하세요. 사회자 한금옥입니다. 하남 최고의 실버대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함께 하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첫 순서로 신나는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박미선, 박연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 박미선, 박연진 인사드립니다. 우후후후후. 오늘도 저희들이랑 함께 신나고 즐겁게 부릉부릉 떠나볼까요? 우후. 먼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입꼬리 올리기와 함께 자, 몸을 가볍게 해주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만세 하시고 깍지를 끼시고 손바닥을 천장으로 향해 주세요. 자, 쭉쭉쭉쭉쭉. 우, 시원해. 쭉쭉쭉쭉쭉. 자,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살짝 당겨 주세요. 쭉. 자,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쭉 당겨 주세요. 옆구리를 쭉쭉쭉. 바로 오시고 이제 앞으로 팔을 쭉 내미시고 머리도 숙이시고 쭉쭉쭉쭉. 자, 바로 깍지를 푸시고 뒤로
자, 올릴 수 있는 만큼만 팔을 올려주세요. 머리는 뒤로 쭉쭉쭉쭉. 어우, 시원해. 아, 자, 다들 입꼬리 올라갔나요? 오케이. 자, 이제는 저희들이랑 세 나라의 인절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한국 인절미. 자, 한국 인절미 박수 나와라. 얍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고 오물 오물 짝짝 조물 조물 짝짝. 자, 시작. 오물 오물 짝짝 조물 조물 짝짝 오물 짝 조물 짝 오물 조물 짝짝. 먹어요. 짝. 예,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인절미 박수 나와라. 옆. 자, 시작. 오물 오물 짝짝 조물 조물 짝짝 오물 짝 조물 짝 오물 조물 짝짝. 먹어요. 짝. 예, 이제는 가까운 일본 인절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본 인절미는 오무리노 오무리노 짝짝. 아시겠죠? 조무리노 조무리노 짝짝. 자, 인절미 박수 나와라. 이야. 자, 오무리노 오무리노 시작. 오무리노 오무리노 짝짝 조무리노 조무리노 짝짝 오무리노 짝 조무리노 짝 오무리노 조무리노 짝짝. 먹어리노 짝. 예,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인절미 박수 나와라. 야, 자, 시작. 오무리노 오무리노 짝짝 조무리노 조무리노 짝짝 오무리노 짝 조무리노 짝 오무리노 조무리노 짝짝. 먹어리노 짝.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제는 러시아 인절미예요. 그죠? 스키로 끝나죠? 오물스키 오물스키 짝짝. 자, 러시아 인절미 박수 나와라. 얍. 자, 오물스키 오물스키 시작. 오물스키 오물스키 짝짝 조물스키 조물스키 짝짝 오물스키 짝 조물스키 짝 오물스키 조물스키 짝짝. 먹어스키 짝. 아, 예, 잘 만들었어요. 그죠? 자, 한 번 더 러시아 떡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물스키 오물스키 아시겠죠? 여기 발음도 똑바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절미 박수 나와라. 얍. 자, 오물스키 시작. 오물스키 오물스키 짝짝 조물스키 조물스키 짝짝 오물스키 짝 조물스키 짝 오물스키 조물스키 짝짝. 먹어스키 짝. 자, 이제는 저희들이랑 함께 신나게 맹꽁이 타령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뻗짝 드시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짝짝. 이제 반대로 이게 오른쪽인가? 오른쪽 왼쪽 짝짝. 한번 더 해볼게요. 오른손 드시고 반대편 어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는 두 번째 동작은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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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은 살포시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한번 신나게 흔들어 볼까요?
오늘도 저희들이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레크레이션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한국, 일본, 러시아 인절미를 맛있게 드셨나요? 다음은 어르신들의 사고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생각하는 동화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날은 초나라의 장왕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신하들도 흥에 겨워졌고 장왕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연회장에 바람이 불어 촛불들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서 불을 켜도록 하라. 무슨 일이냐? 누군가가 어둠을 틈타 제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후궁의 이야기에 신하들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폐하의 후궁에게 입을 맞췄단 말인가? 폐하, 그자의 각근을 제가 떼었으니 불을 밝히고 그자를 꼭 잡아 처벌해 주옵소서. 왕의 후궁을 건드렸으니 그 죄는 사형 이외의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흥은 가라앉았고 취기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일삼다니. 내 당장 그를 잡아 죽이리라. 장왕은 자신의 후궁에게 입을 맞춘 신하의 행동에 괘씸해하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신하들을 위해 베푼 자리인데 그 신하를 잡아 처형한다면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도 술에 취했을 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자도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술에 취해 한 행동일 것이다. 여봐라!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두 각근을 떼라. 불을 켰을 때 각근이 붙어있는 자는 엄히 처벌하겠다. 예, 폐하. 모두 각근을 떼었는가? 예, 폐하. 그럼 이제 불을 켜도록 하라. 연회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고 장왕과 신하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즐겁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초나라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나라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적의 기세가 너무 사나워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폐하, 적들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 초나라가 끝난단 말인가? 그때 초나라의 장군으로 있는 장옹이라는 자가 장왕 앞에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목숨을 다하여 적을 막아 초나라의 승리를 얻게 하겠나이다. 뭐라? 이 나라의 모든 장수들이 막아도 할 수 없는 일을 과연 그대가 할 수 있겠는가?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을 지켜 초나라의 승리를 얻도록 하겠나이다. 장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장군과 군사들이 사기에 기세 등등하던 진나라 군사들이 사기가 꺾이면서 결국 초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그렇게 아낀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냐? 폐하께서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3년 전 왕께서 베푸셨던 자리에서 왕이 아끼시는 후궁에게 입을 맞춘 자이오입니다. 그날 소신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할 자이오인데 폐하의 자비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신이 행한 몹쓸 짓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다가 폐하의 은혜를 갚지 않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으니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장왕은 장웅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군, 정말 고맙소. 그대가 나라를 건지고 나를 살렸소. 폐하. 절영지연, 각근을 끊고 즐기는 연회라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름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만약 장왕이 일차적인 생각에서 머물렀다면 충성된 장웅은 죽었고 초나라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발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매 시간 아카데미를 통해 어르신들께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학박사 정홍준 박사님을 모시고 이명의 자연치유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명, 기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명의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 이명,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명이 생기는 원인은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긴장과 과로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면은 혈관이 이제 수축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피 속에 이제 끈적끈적한 피, 과식 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좁은 혈관 사이로 점액도가 높은 끈적끈적한 피가 이제 통과할 때 거기서 생기는 마찰음,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음으로 추정된다 하는 이제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지지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좀처럼 낫지 않는 이제 이명 환자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체식과 생야채집 절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극적으로 좋아져 버리거나 안 그러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명의 강도가 훨씬 낮아지는, 그 볼륨이 낮아지는 걸 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좁은 혈관, 소동맥이라든가 또 모세혈관 사이로 이 혈구가 지나가는데, 이 혈구는 그 좁은 혈관 사이로 지나갈 때 변형이 됩니다. 그 탄력성이 있어가지고서 그 좁은 사이로 끼어가는데, 혈관이 훤하게 깨끗하고, 그리고 피가 점액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끈적끈적하지 않고 서로 엉겨붙지 않으면 혈구가 잘 통과할 때 아무 무리가 없는데, 피는 끈적끈적하고 혈관은 좁고 지나갈 때 마찰이 된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생야채집 절식을 하게 되면은 이명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느냐 하면은 혈관 내벽에 붙어 있던 비치꺼기라든가 부종이 있어요. 혈관 내벽에 부종이 있고, 그리고 혈구가 엉겨 붙어 가지고 끈적끈적해. 그러면은 절식을 시키게 되면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즉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죽은 세포의 시체라든가 또 과잉 영양분, 중간다대 산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대식 세포가 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칼로리로 소스로 쓰기 위해서 그걸 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잡아먹으니까 피가 그 점액도가 떨어져갖고 청결하게 되고, 혈관 내벽에 있는 찌꺼기가 사라지게 되고, 혈관 내벽의 부종이 사라져서 무리 없이 저항 없이 이제 피가 잘 흘러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찰음이 줄어들어 가지고 자, 이명이 현저히 개선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좀처럼 잘 낫지 않는 이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꼭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야채즙 절식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생야채나 과일이나 현미밥 같은 이런 것을 주식으로 하고, 특히 밀가루나 흰설탕이나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음식은 조금 줄이고, 이런 식생활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 이명을 가진 분들에게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특히 그 심리적인 문제, 저녁에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또는 근심 걱정이 많거나 뭐 분노나 두려움이나 절망감 같은 이런 어려운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니까 혈관이 수축돼 버리게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피는 더 끈적끈적하게 돼. 예,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 피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식이라든가 생채식 같은 방법을 해서 피를 청결하게 했는데도 계속 이명이 해결이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을 늘 만났는데, 그 어지럼증은 바로 좀 좋아지는데 이명은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봤더니 그런 심리적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유지돼서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돼갖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또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늘 기쁨이 있는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자율신경이 조화가 일어나 가지고 피순환이 잘 되고 혈관도 이완되고, 그러면 이명이 줄어들 텐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주 악성 이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해도 이명이 좋아지지 않는. 그래서 뭐 이명이 너무 심해 가지고서 아주 참 노이로제처럼 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 아바타 프로그램을 보내봤습니다. 아바타 코스를 갔다 온 후로 이명이 극적으로 좋아진 사람을 봤습니다. 왜 좋아지느냐 하면은 아바타 프로그램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건 없는 사랑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바타란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뜻인데요. 예.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그 아바타 프로그램의 현장에 가가지고 정말 세상 만물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배우고 마음의 파장을 받아가지고, 자, 삶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나 소리나 세상 만사를 다 곱고 감사하게 보는 이제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자, 저절로 삶이 기뻐지게 되고, 그리고 평화가 유지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혈관이 이완되고, 이제 그 사이로 피가 흘러갈 때 마찰음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어떠한 악성 이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바타 고스 같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에 갔다 온 분들이 자, 극적으로 해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해결이 잘 안 될 때, 어떤 의학적 방법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꼭 이와 같은 그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낮에 꼭 햇볕을 쬐면서 걷기, 그리고 땅을 밟기. 자, 땅을 맨발로 밟고 그리고 손을 땅에다 대기. 이제 이걸 그동안에 저는 우리 모든 환자들한테 권하는데, 사실은 일본의 어떤 의사가 우리 그 체내에는 정전기가 많이 누적돼 있다. 그래서 맨발로 땅을 밟고 손바닥을 땅에다 대는 것을 하루에도 잠시라 여러 번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축적된 우리 몸이 이제 전자파가 흘러가지 않아요? 이제 그 파장이 잘 흘러가도록 할 때 피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기혈순환이 좋아짐으로써 이명도 극적으로 좋아진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명은 꼭 먼저 생야채즙 절식을 한 1일 동안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햇볕을 쬐고 걷기, 저녁에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숙면을 취하기,
그리고 땅을 밟기, 이러한 방법들을 같이 할 때 어떤 어려운 이명이라도 반드시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오.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았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에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오.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는 행상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았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이번 시간은 우리 마음의 길을 행복하게 하는 마인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고성희입니다. 어느 작은 연못가에 청둥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 비좁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리들은 날개가 있어 날아가면 되지만 개구리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고민하던 개구리는 얘들아, 너희가 나뭇가지 1개를 입에 물고 나도 그 중간을 물고 같이 날아가면 좋겠다. 개구리의 기막힌 제안으로 3마리의 작은 짐승들은 드디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는 야! 그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게 도대체 누구야? 하고 질문했습니다. 개구리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만에야 내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는 땅에 똑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안산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신사분이 술에 만취가 되어 택시를 탔습니다. 이분은 경우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선불로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자 운전기사에게 다시 택시비 지불할 것을 요청받게 되죠. 너무나 분하여서 큰 싸움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측액의 이야기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하고 집으로 기가조치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밤새도록 자신이 돈을 지불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신나와 라이터를 가지고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자기에게 나와 택시비 10,000원 낸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요청했죠. 경찰들은 아무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옳다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정말 신나를 자기 몸에 붓고 몸을 자해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만 했고 그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몸을 붕대로 감쌌고 결국에 몸에서 구더기와 또 썩는 냄새가 이렇게 나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방문하면서 너무 딱한 사정에 아 그래 자기가 잘했어 자기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줬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이 사람을 찾지 않았죠. 결국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자식 또 처 그리고 노부모를 남겨둔 채 죽었습니다. 이 일을 볼 때 이 사람이 행한 일을 옳다고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인 사고만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한 경우에는 큰 다툼과 오해 그리고 충동적인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1차적인 사고로 생활하게 된다면 큰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장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왕과 신하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궁전안의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갑자기 궁전안이 컴컴해졌지요. 그때 어디선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전하! 어떤 녀석이 감히 나에게 입을 맞추었나이다. 당장 그자를 잡아 사형에 처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자의 갑근을 끊어버렸습니다. 왕의 첩 총희가 소리를 지르며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매야? 감히 어떤 자가 나에게 이렇게 욕을 보였느냐? 장왕은 말할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그자를 목벨 마음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불현듯 장왕에게 한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기쁨이 만연한 날인데 나의 사랑하는 신하를 죽여서 뭘 어쩌자는 거지?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다른 신하들까지 불편해질 거야. 그래 지금은 다들 술에 취해 있지 않은가? 나도 때로는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적이 많은데. 그래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니 그의 허물을 덮어두기로 하자. 여봐라. 여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듣거라. 지금 당장 모두의 각근을 끊어 내 자리 앞에 던지거라. 만약 각근을 끊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겠노라. 장왕은 자신의 화를 누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지자 모든 신하들은 일제히 각근을 끊어 잔치상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시 장왕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장왕은 거의 죽음에 몰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왕이 적군의 손에 죽을 위치에 들어갔을 때 어디선가 한 장수가 나타나서
죽기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장왕을 보호하고 결국 장왕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신하는 그 덕택에 몸을 상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렀게 되었습니다. 장왕은 그 신하를 아껴 하는 말이 내가 그대를 위하여 해준 것이 없건만을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가?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3년 전 이미 장왕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이렇게 그 은혜를 갚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신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영지연이란 남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면 훗날 그 보답을 받게 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2차적인 생각은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반응을 피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갖게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젊은 부인이 아기를 가졌을 때 아랫집에서 담배 연기가 몹시도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당장이라도 쫓아 내려가서 싸우고 싶었지만 그 당시 워낙에 아파트 안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언니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그 언니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주었는데요. 편지와 함께 장미꽃을 아랫집에 매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짤막하게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예쁜 문구를 적었습니다. 정말 그 편지와 장미꽃을 그 집에 매달아 놓은 그 바로 다음날 저녁 아랫집에 사는 노부부가 올라오셨는데 아저씨는 휠체어에 탔고 아주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조카들이 가끔씩 집에 올라오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담배를 마음대로 피운다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래층과 서로 사이가 매우 좋게 되었는데 후일에는 이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고 기르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일어날 법도 한데 아이가 뛰는 것을 다 이해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에도 서로서 아기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때로 주변에서 이렇게 답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1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2차적인 생각으로 이어가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교류를 통하여 또 깊은 사고를 통하여서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2차적 생각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